네, 반갑습니다. 다코스TV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나눌 소통의 주제는요, 부동산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은데, 수익을 많이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로 제가 예전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해오는 방식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설명해드리면서 저만의 팁을,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요, 네이버 매물을 내가 원하는 단지, 아마 내가 원하는 투자 지역 있을 겁니다. 그 아파트라고 예를 들면요, 아파트에 대해서 매물 나온 것을 주기적으로 자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뭐야 하겠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투자에 있어서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석한 지역별로 분석을 하겠죠. 또 어느 동네 어느 쪽에 이쪽이 지금 좀 저평가인 것 같다, 또는 여기가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단지가 나오면요, 그 아파트 단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총 한 4번 정도 검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씻고 나서 밥 먹으면서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출근해서 점심 때 점심 먹고 나서 또 검색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기 바로 직전에 정말 업무적으로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조금 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가 회사 간다 해서 막 8시간 올 풀로 막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 시간도 있고 한숨 이렇게 머리 좀 식힐 시간에 저는 또 부동산 확인을 하죠, 매물 들어가서. 그 다음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검색을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몇 번 금매를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점심 때 확인해서 금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었고요. 또 여기죠, 어제 저녁까지는 없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점심 때쯤 확인하니까 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2번 정도 금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부동산에 연락을 쭉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문자로 하거나 전화를 하죠, 매물 내놓을 때.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가 부동산 통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확인 매물인가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집주인한테 매물이 와서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거래한 매물이 맞냐고 네이버에서 오면 제가 확인을 딱 누르면 그게 바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확인 매물, 확인 매물 이렇게 뜹니다. 금매라고 뜨는데 아침까지 없었는데 이 부동산 이 매도자분, 그러니까 팔려고 하시는 분이 오전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오후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시는 분이, 그것이 시간 낭비가 절대 아니고 그것이 바로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아마 차이점, 아마 가장 좋은 노하우가 아닐까 싶고요. 2번째는 실거래가 및 최근 나온 동일 매물의 호가 대비해서 정말 이게 금매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게 금매라고 써있는데 이게 진짜 금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시려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거래가 앱이 있죠, 요즘에. 거기 앱 들어가셔가지고 또는 인터넷 들어가셔서 실거래가 치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최근에 한 거래 내역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2개월 전, 3개월 전에 있는 데이터라서 조금 이게 엄청난 상승기라면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구나, 또는 이게 떨어지는 추세구나, 또는 이게 보합이구나, 어느 정도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이 분석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A라는 매물, 금매가 나온 A라는 매물 말고 또 옆에 동종, 단지의 동종 유형의 동종 면적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가격이 정말 금매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이게 정말 금매가 아니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정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을 거기서 또 한번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째는요, 금매 중에서도 더 금매인 것을 찾자입니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것이 되려면 부동산 중개 소장님들 또는 실장님들과의 이런 친밀한 유대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또는 주인의 사정이 정말 급해서, 또는 돈이 이 매도자분이 정말 급하다, 또는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급하게 돈이 사업자가 필요하다, 전세를 끼고 또는 월세를 끼고 파시는 분들, 이것이 바로 또 실제적인 거래가 대비해서 좀 낮게 살 수 있는 거죠. 전세 끼고 산다는 말은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실 또는 이사가 바로 가능하다는 그런 집보다는 더 낮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당장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금매보다 더 낮은, 내가 당장 들어가지 않아도 투자성으로 이미 전세 갭 투자해서 낮은 갭만큼, 금매인데 또 전세가 있을 만큼 있으니까 그 갭만큼 내가 실제적으로 투자할 금액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들어가는 것이 또 좋고요. 또는 수리가 아예 한 번도 안 된 기본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을 잡으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집을 정말 귀신 나올 것 같고, 짐이 엄청나게 많고, 곰팡이가 엄청나게 많이 써져 있고, 관리도 안 됐고, 냄새도 나고, 그런 집을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그런 안목으로 사시는, 물론 이제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그런 금매로 사실 기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아까 쭉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금매보다 더 낮게 내가 살 수 있는, 또는 좀 더 조정해 주면 사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 공인중개사분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더 낮춰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금매를 잡으시는 그런 또 팁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아까 그 말씀드린 수리가 아예 안 된 집을 사서 올수리하는 방법입니다. 금매보다 더 금매를 샀기 때문에, 금매 가격 있는데 금매 가격보다 더 낮게 샀죠. 그럼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여유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수리 안 한 집을 사서 올수리하는 거죠. 특히 욕실과 주방, 이런 밖에 있는 베란다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베란다 쪽 가보셔서 이 난방료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샤시가 너무 열악하다 하면 이 외부 샤시까지도 올수리할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관련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셀프로 할 수 있는 것은 셀프로 하겠다, 또는 이것은 도저히 기술이 필요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분, 업체분들에게 맡겨야 되겠다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동일 면적 대비해서 내가 수리한 것이 최근에 내가 수리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가장 높은 경쟁력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매물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서 임대를 하는 거죠. 전세를 주거나 또는 월세를 주거나 해서 전세갭 투자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2년마다 전세를 계속적으로 재계약했을 때마다 전세 시세가 올라가는 지역에 해서 그만큼 그런 재계약했을 때 받는 차익금만큼 내가 다시 회수를 받는 방법이 있겠고, 수익형 부동산처럼 월세를 투자를 하겠다 하면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소액이지만 안정적인 월세를 받겠다,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나도 좋은 거죠. 가격이 올랐을 때,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고 나서 매도하고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금매로 사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별 트러블이 없겠죠. 큰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몇 년간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세를 주면서 전세 차익 재계약할 때 차익분만큼 내가 회수를 받거나, 또는 월세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든지 해서 꾸준하게 가다가 매도하고 나오는 거죠. 언제요? 앞으로 향후 2, 3년 뒤에 이 해당 지역의 주변에 있는 입주 또는 분양 물량이 쏟아지겠다, 또는 사정이 좋았는데 직장이 엄청나게 큰 직장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로 이전했다거나, 주변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으면 다행인데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거나 공급이 늘어날 조건이 향후 1, 2년 안에 또는 2, 3년 안에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현실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평생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동산이 가장 좋은 부동산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 부동산 매물이 가장 나에게 효자 같은 그런 부동산 매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평생 팔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투자 매물을 우선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오래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는 향후 1, 2년 안에 분양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많고 수요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팔고 나오고 나서 조금 이렇게 차익분을, 내가 수익금을 실현하는 것이 낫겠다 하면 파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수익금을 팔고 나왔을 때는 이미 내가 이전 그 전부터 내가 그 차익분만큼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 현금을 다시 어느 쪽으로 재투자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공부하시고 정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시기를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요, 또다시 내가 이렇게 차익분을 이렇게
시세 차익을 실현해서 돈을 좀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또 재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전혀 방향성이 없고 그런 목적성이 없고 투자처가 없다면 또 뭐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금을 은행에 맡긴다든지 또는 섣부른 또 투자를 해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또 한 방에 잃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다른 투자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또 재투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의 현금 흐름이 또 발생되고 또 나의 자산 규모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구조를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지만 우리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독립과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